여러분은 이 수갑 차고 오라에 묶이고 이래가지고 끌려다닌 그 신세가 얼마나 기박하다는 거. 지나가면서 엠브라스 창틈에 가족들하고 손잡고 가는 사람 볼 때 그것이 얼마나 부럽다는 거.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얼마나 그립다는 거. 아내와 자식들이 면회 와서 사형원도 받았을 때 눈물로 기도하는 그때 얼마나 비통했다는 거. 내 막내 동생과 큰 자식이 잡혀가 가지고 고문을 당하면서 네 형과 네 애비가 공산당이라고 자백하라고 당한 그 일이 얼마나 치욕했다는 거. 내 둘째 자식이 도망다니다가 전국 수배 받아가지고 잡혀가서 또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거. 아내가 1년 동안 연금 당했다는 거. 사람들은 텔레비전이나 보고 김대중 같은 사람 그 빨갱이 나는데 정권 잡았다는 큰일 날 뻔했다고 이런 소리나 라디오에 나와서 한 걸 우리 가족들이 들어야 했다는 거. 그리고 감옥 속에서 먹고 싶은 커피 좀 사 먹겠다 해도 안 해주고 글씨 좀 써서 메모해놓고 싶다고 연필 한 자루 하고 종이 한 장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 라디오도 못 듣고 신문도 못 보고 캄캄천지에 살이한다는 거. 한 달에 편지 한 장밖에 못 쓰는데 봉합엽서 한 통 종이밖에 안 준다는 거. 그 슬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살이 하고 나서 내 입고 싶은 고개도 못 오고 쫓겨와서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와서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오는 직후부터 광주 한은 복수로 푸는 게 아니라 광주 분들의 영예를 회복하고 그 유가족들의 위대한 농치에 그 돌아가신 분들의 영령이 바라던 민주주의와 통일로서 풀이한다고 말이야. 그 사람들은 필요하면 흙을 백일하겠다, 백을 흙이라겠다 해요. 나를 죽이려고 할 때는 내가 용공군자다 이렇게 몰더니 요새 또 돌아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김대중이가 돌아온 건 좋은데 돌아오면 북한 공산주의자가 김대중을 죽이려고 한다. 이건 내가 혼자 지어낸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미국 어떤 고관이 미국 신문에 이 얘기해서 났어요. 그 말이. 왜 죽이려고 하냐. 하나는 죽이면 전두환 정권에 뒤집어 씌우게 되니까 죽이려고 하고 또 하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김대중이 같은 민주주의 지도자가 정권 잡은 걸 바라지 않게 죽이려고 한다. 어제는 빨갱이라고 하더니 오늘 또 내가 방공 선봉이야. 또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여기 있어 보면 그저 선전하기를 이제는 김대중이는 넌퍼슨이다. 옛날 사람이다. 끝났다. 아무것도 아니다. 국민 지지 안 한다. 한 번은 하버드대학에 있었더니 어떤 미국 기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이제 끝났다고 한국 정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 미국 기자들은 참으로 어떤 때 보면 염치 체면 없이 그냥 남 막 그냥 대놓고 할 소리 못 할 소리 막 질문을 해요. 그런 소리를 정면에 막 붙어놓고 아니 나 지지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 내가 이따가 글쎄 나도 한국 국민들이 날 지지한지 아닌지 모른다고. 왜 그러냐면 신문이나 이런 언론 자유가 있으면 여론을 보면 지지한 줄 아는 줄 아는데 한국에는 언론 자유가 없고 김대중 이름도 보도 못하게 하니 내가 어떻게 지지한 줄 아는 줄 아냐. 또 자유선거가 있고 자유롭게 출마하면 투표해보면 알지만 그것도 못하니까 그래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나도 지지한지 못한지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딱 한 가지 내가 보니까 한국 국민이 아직도 나를 상당히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한국 정부 태도밖에 알겠더라. 왜 그러냐면 한국 국민이 나를 지지 안 하면 왜 한국서 못 있게 하고 쫓아내버리겠냐. 왜 내 이름도 신문에 제대로 보도 못하게 하겠느냐. 왜 내가 갈라간데 이렇게 지금 겁을 내고 난리를 하겠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나는 한국 국민이 아직도 나를 상당히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앉아 계신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힐리 사무총장이 나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당신은 나이가 그렇게 60이 안 됐는데 굉장히 젊어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이따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항상 농담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네가 왜 그렇게 젊냐? 그러면 나는 아니 당신들은 그 밖에서 정상적인 생활했으니까 늙는 것을 정상적으로 늙은 의무가 있지만 나는 내 인생이 딱 감옥에서 중단되고 여러 가지 중단됐으니까 늙는 것도 중단돼야지. 그런 말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람 얼굴도 가지가 쓰이듯이 너무도 그 정치적 내용 다양해. 속단해서는 안 돼. 우리를 억압하는 데는 치자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 편도 많아. 그런데 한국 사람은 성질이 빼가지고 흑이냐 백이냐 예스냐 노냐 이래가지고 지지하는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 나쁜 것도 하나도 없고 다 좋다고 그러고 또 저거 나쁘면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다 나쁘다고 이래가지고 조금 좋은 데도 있다면 그럼 사대주의라고. 내가 그래서 나도 그런 참 그만 데가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법안에서 연설하면서 그런 말 했지만 한국 사람이 이 역사를 보면 위대한 군인도 많고 학자도 많고 정치가도 많고 모든 데가 많지만 위대한 외교관은 없어요. 한국은 대국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가장 외교가 필요한 국민이 가장 비교의 대결이에요. 일본이 40년 동안 미국은 숨서 가만 놓는 거 꽂아보세요. 얼마나 외국이 중국이 10년 전까지는 미국은 이스라엘이 살아야 된다는 말이니까 미국이 없어져야 세상에 평화가 있다니 요새 기념 꼴좀 보세요. 얼마나 다 자기 국익 위해서 외교할 줄 알아요. 근데 한국은 하지 못해. 내가 얘기 들으니까 그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세계에서 이 눈과 사장이나 드롭것을 빨아먹지 않고 깨물어 먹는 한국 사람 뿐이다. 그게 성질 많아. 근데 여러분은 어쩌는 거지만 나도 40장을 먹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을 깊이 연구하고 우리는 결국 소련, 중국, 일본, 미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또 북한에는 공산주의자는 정권이 있어가지고 결국 지금 양자가 심각한 대립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그 네 나라 주변 국가들은 그래도 미국이 우리가 조건권 손잡고 나갈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우리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일본도 비판을 하다가 절대 정상수 없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소련과 중국도 그 다음에 나쁘지 않게 지내는 것이 우리 국익이 돼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참수보다 것을 참으면서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슬기로운 태도를 취한다. 마치 병자와 환란 때 최명희 선생이 그 참수보다 것을 참으면서 우리나라를 망국으로부터 구하는 그 일을 하듯이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순진한 태도를 갖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라이벌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것도 생각하지만 군대는 싸움 싸우는데 너도 살고 나가 살자고 보고 너 살고 내가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정치하면 라이벌을 적으로 본단 말이야. 에너지로 본단 말이야. 민주주의가 되지 않아요. 군인들은 정권을 잡아서 총각을 잡았기 때문에 정권을 조직품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계속적으로 붙이고 소장이 대장경으로 정권 잡자마자 자연계 사건이 명성 사건이 매처럼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생각은 내가 정권 빼선 이거 내 건데 내한테 하는데 여장성하면 왜 나쁘냐. 이런 사고랑 시간이 나오는데 정치에서는 안 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군인 출신 정치하지 말아야 아니에요. 군인 출신도 정치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다. 케네디 대통령 같이 옷 벗고 민간인 돼가지고 백성을 주인으로 만드는 선거를 거쳐서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군대를 개탄하고 이것을 하루속히 종식해서 군대가 국립을 일로 돌아가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방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된다는 걸 개탄하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보답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양심적인 군인들에 대한 인식을 서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거기에 들어가면 그와 같은 양심적인 군인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협력해서 그들을 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내 친구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민주화하고 군의 중립을 지키는 그러한 민주사회를 이룩하는데 그들과 협력하겠다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내 결심을 말합니다.